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라면으로 한 끼를 때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씁쓸한 라면의 호황 속에 라면 3사 올해 1분기 좋은 실적을 거뒀습니다. 김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대학가의 한 편의점. 대학생 김진원 씨는 점심시간만 되면 편의점을 찾습니다. 학교 주변 식당도 자주 먹던 학식도 값이 너무 올라 라면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겁니다. 제가 자취를 하다 보니까 음식을 밖에서 사 먹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밥 먹기가 좀 무서운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. 학식이 원래 4,000원대였는데 최근에 6,000원까지 올라서 지난해 라면 가격이 평균 10% 넘게 올랐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렴한 가격에 자주 찾게 된다고 말합니다. 아무래도 라면이 1,000원대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안 돼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. 이렇게 라면으로 한 끼를 때우는 사람이 늘면서 올해 1분기 대학가와 직장가 편의점 라면 매출은 각각 57%, 44% 늘었습니다.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외식 물가가 껑충 뛰면서 가성비가 높은 라면 소비가 증가하는 겁니다. 덩달아 라면 업체들도 호실적을 내고 있습니다. 업계 1위 농심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7%, 86% 증가했습니다. 지난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가정 간편식이 유행하며 잠시 주춤했던 라면 시장은 고물가에 힘입어 다시 덩치를 불리고 있습니다.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. 취재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산업이부 김예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. 김 기자, 라면 3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호실적이 좀 예견이 된 상황이긴 했죠. 네, 맞습니다. 오늘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요. 3사 모두 1분기 매출이 15% 이상 올랐습니다. 농심이 16.9%, 오뚜기가 15.4%, 삼양식품이 21.5%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. 앞서 증권가에서 불황에 이제 라면이 잘 팔린다 이런 보고서를 냈었는데 이제 실제로도 그런 실적으로 나타난 겁니다. 한 편의점의 연도별 라면 매출 신장률 추이를 가져왔는데 고물가가 지속됐던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수치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으로 가게의 구매력이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이 제품 가격에 좀 민감해진 거고요.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도가 높은 라면 수요가 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. 이게 사실 불황형 소비가 이어지는 상황도 뭐 한몫하겠지만 사실 지난해 이 업계에서 라면 가격을 좀 크게 올렸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. 그 효과도 있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지난해 원자료값 상승을 이유로 라면 업계가 10% 안팎으로 좀 라면 가격을 올렸었는데요. 올해는 이제 국제밀 선물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46%나 하락하는 등 소맥 파묘 가격이 좀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. 가격은 올렸는데 이제 원가는 줄고 매출은 늘면서 다른 식품 회사에 비해서 라면 3사가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고요. 또 해외에서도 또 K라면이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1분기 라면 수출액이 약 2,7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% 넘게 증가했거든요. 이런 추세들이 좀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 라면 3사 실적을 좀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사실 라면 같은 경우는 불황형 소비도 그렇지만 다양한 요인들이 좀 적용이 돼서 호실적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지금 돈을 아끼는 소비 패턴 그러니까 불황형 소비가 확산이 되는 걸 유통업계 전반으로 보자면 실적이 좀 확실히 갈리지 않았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올해 들어 이제 소비 경기 부진이 좀 본격화되면서 유통업계가 1분기 실적 직격탄을 좀 맞았는데요. 특히 코로나19 이후 명품 소비가 늘면서 좀 고공행진하던 백화점 실적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. 신세계백화점은 이제 8분기 만에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좀 감소했고요. 현대백화점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7.4% 줄었습니다. 지난해 1분기 이제 명품 매출이 30%씩 성장을 했던 것과 좀 대조적으로 3사 모두 매출이 좀 한 자릿수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. 젊은 이제 명품 소비족들이 정말 자취를 감췄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대형마트 같은 생활 밀착형 유통 채널도 좀 사정은 비슷합니다. 불황으로 인한 장바구니 부담이 좀 상승하면서 롯데마트, 이마트 모두 매출이 2% 넘게 줄었고요. 다만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좀 선방을 했는데요. 올해 3월 편의점 즉석 식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.6% 급증했습니다. 이게 6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거든요.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편의점이 좀 식당으로 변모하고 있죠. 저렴한 비용으로 식사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이러한 매출 호조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. 아무래도 마트에서 대량 구매하는 것보다는 편의점에서 이렇게 단품목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이런 품목들이 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아직 경기 상황이 좀 불안하고 이게 좀 지속될 걸로 보이긴 하는데 앞으로가 중요하겠죠. 전망이 어떨까요?
5월에는 아무래도 사흘 연휴도 2번이나 있고 봄 날씨이기 때문에 바깥 활동하기도 좋죠. 네. 이러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좀 소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나왔었는데요.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좀 다소 위축될 여지가 크다는 분석에 힘이 좀 실립니다. 예. 우선 한국은행의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요. 지난해 4월 리오프닝 당시 100을 넘는 수치에서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최근에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100 이하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고요. 예. 특히 누적된 금리 인상 여파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4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. 이자 부담이 늘면 그만큼 소비 여력이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렇죠. 이런 가운데 또 내일부터는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오르는 데다 물가도 좀 여전히 불안하고요. 그렇네요.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요인들입니다. 때문에 민간 소비가 좀 회복이 되더라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민간 소비가 줄어들 위험이 있다. 이런 암울한 전망이 좀 줄을 잇고 있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산업 2부 김예원 기자였습니다.